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설정보관리 시스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대상자는 시공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입니다. 교육은 저희가 준비한 교육 자료와 시연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순서는 개요, 메인 화면,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건설 알림이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시스템 개요, 메뉴 구조도, 업무 흐름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요입니다. 원PMIS 시스템이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공정관리, 업무보고, 전자문서, 웹카메라, 실적평가, 안전점검, 준공도면관리, 적정임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알림이란 시민들에게 공사 현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공사 개요, 계약, 집행 현황, 현장 사진, 공사 참여자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이 원PMIS 건설정보관리 시스템이고요. 왼쪽에 있는 시스템이 건설 알림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가 입력한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원PMIS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추후에 접속하실 때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PMIS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장기 사업과 단기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 사업은 공사 금액이 10억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공사,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공사이고요. 단기 사업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이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다음은 메뉴 구조도입니다. 메뉴 구조도는 사업 개요, 공정관리, 업무보고, 자료관리, 전자문서, 안전관리, 이력관리, 적정임금관리, 통합검색, 게시판 등의 메뉴들이 있고요. 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공사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고 있는 메뉴입니다. 단기 사업은 당연히 이 메뉴가 없고 그에 따라서 공정관리와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흐름도입니다. 처음에 사용자 계정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이후에 사업이 생성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먼저 사업을 생성하고 이후에 시공사와 건설사업 관리자가 사업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산정 기초와 자원 코드에 대한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후에 업무보고 처리를 할 때 사용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료고요. 장기공사는 시공사는 일간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건설사업 관리자분은 책임건설사업 관리일지와 건설사업 관리일지를 시기에 따라서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 업무 지시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적정임금, 공기 연장이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한 계약 변경이 있을 때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또 해당하는 메뉴에서 적절한 자료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이 있는데, 안전점검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기본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정률 30%, 60%, 95% 시점에 실적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하기 전에 준공과 관련된 도면 도서들을 등록하는 단계가 있고요. 당연히 도면이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과 관련된 산출물, 도서들만 등록을 하시더라도 어쨌거나 이 등록하는 절차는 꼭 지키셔야 되고요.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었던 사용자들은 3개월 후에 자동으로 연결이 해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 및 이제 메인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등록하는 화면, 로그인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PMIS 접속하시면 이게 지금 PMIS 접속 초기 화면이고요. 기존의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로그인 누르면 이제 로그인이 되실 거고요. 사용자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 분, 그런 분들은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사용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해서 사용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누르셔서 가입 정보로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확인을 통한 찾기를 통해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전화번호, 문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하시면 되고요. 로그인하는 화면 아래쪽에 보면 매뉴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업로드 해놨으니까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사용자 등록을 누르시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적자임금 때문에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시공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가끔 민자사업 사업 시행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공사 중에. 요거는 민자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직입니다. 전혀 다른 조직이니까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선택하는 게 권한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선택하면 다시 이걸 바꿔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으니까 선택을 잘 해주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약관에 대한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고 세 가지를 다 체크하셔야지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화면으로는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은 개인의 휴대폰, 신용카드, IPN 인증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요 계정은 사용자 개인의 계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용자 계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다가 다른 현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업무가 바뀌어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거나 했을 때 본인의 계정은 본인이 그냥 가져간다. 만약에 다음 사람이 이 업무를 내 업무를 이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하시고 나면 정보를 입력하셔서 확인 누르면 계정이 생성됩니다. 자, 요거를 잠깐 화면을 저희 실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는 영역이 있고요. 여기 매뉴얼 다운로드 이렇게 쭉 보시면 시공 사용 매뉴얼도 있고요. 처음 사용자 안내 매뉴얼도 있고 기타 등등의 매뉴얼들이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서 시공사나 감리 선택하시고 확인, 그다음에 내용 확인하시고 전체 동의해서 확인.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개인 휴대폰을 통한 인증 이런 걸 통해서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용자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흐릿하게 보이지만 사용자 계정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죠. 인증을 하시고 나면 이 화면에다 입력을 직접 하실 수 있게 처리가 됩니다. 자, 메인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사업과 단기사업을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위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아까 메뉴 구조도에서 보신 것처럼 장기사업은 공정관리와 업무보고 메뉴가 표출이 되어 있고요.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메뉴가 두 개가 없죠. 그래서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가 좀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나의 할 일 영역. 내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해당하는 카테고리 밑에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0은 처리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1, 2, 3, 4 이렇게 올라가면 뭔가 처리할 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자문서를 결제해야 된다거나 접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전자문서 밑에 숫자가 표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점검과 관련된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면 이 안전점검 밑에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적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실적 평가 밑에 숫자가 표시될 겁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지를 여기 올리고 있으니까 공지사항은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공정 현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기공사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승인된 주간 보고를 기준으로 계획과 실적과 대비가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왼쪽에 담당 사업 영역이 있는데 이 담당 사업은 보통 시공사의 뭐 현장 대리인이라든지 공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나의 사업을 연결해 놓고 쓰셔서 이동하실 일이 없는데, 이제 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야별로 전부 다 공사를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을 연결해 놓고 쓰시는 경우에 클릭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사업 연결 신청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사업 연결 신청하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네. 단기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뉴가 좀 다른 거, 그리고 나머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공정 현황, 아까 장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간 보고를 기준으로 계획과 실적 대비를 표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 공사는 주간 보고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표출하느냐? 그거는 저희가 공사 기간이 있으면 공사 기간에 일할로 계산을 해서 쭉 선형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날은 0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는 100까지 계획 실적 대비가 100을 찍으면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기 공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쭉 일할로 계산되는 게 싫다, 우리는 직접 한번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사업 개요 화면에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있으니 사업 개요 설명을 드릴 때 어느 영역에서 입력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